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만 엊그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황당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돌연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회동 이후에 25일 날 국민의힘 소속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협의회 회장인가 초대 회장으로 유정복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향후 계획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당의 중진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거야말로 정말 황당하다.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 해당 영상을. 그럼에도 이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어쨌든 다른 주요 채널보다는 상당히 조금 소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황당한 행태에 대해서 각종 매체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제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 또는 제가 어떤 파급력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주요 매체들보다 이틀 먼저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제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 또는 제 영상을 보셨지만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걸 한번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소속의 12명 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 왜 당 중진 역할을 자처하고 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그 속셈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소위 말하는 이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이런 걸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당과의 이 예산 문제 그다음에 어떤 지방의 국책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왜 지난 2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돼 있는 그 국민의힘 시장과 도지사들이 2022년 6월 달에 여러분들 당선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들 있나? 예를 들어서 오세훈, 박형준 이런 사람들은 2021년 4월 달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마치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경륜을 가진 당의 중진이나 된다는 듯이 자기들이 대단한 훈수나 줄 수 있다는 듯이 지금 와서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 당의 중진 역할을 자처하면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 그게 향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밝히느냐. 그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그 속셈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장면 하나만 살펴봐도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사례 그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시절에 만나려고 했더니 안 만나주고 어쩌고 했던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 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됐던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이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후보자들 토론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연달아서 이 한동훈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를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7월 18일자 기사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입니다. 충남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18일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폭로했는데 그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온몸으로 저항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의 장기 집권 플랜 일환으로 추진된 악법이었다. 이 사건은 좌파의 독재에 의해 폭거였고 부당하게 이루어진 기소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보수 가치에 대한 공감에 대한 의심이 든다.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글 진짜 못 씁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정말 읽으면서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인해 아직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이 사람 역시 이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을 거부한 사람 아닙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입니다. 잘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 워낙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장우는 또 뭐라고 그랬냐?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패스트트랙 관련 공소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국내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100만 당원분들께 큰 상처를 준 한동훈 후보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당대회에서 그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그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내에 이장우는 100만 당원이라 했지만 어쨌든 100만 당원이라 했을 때 그 100만 중에 이장우라는 사람을 과연 아는 이는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철우,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 사람은 경북지사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한동훈과의 그런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세미준 강연, 여러분들 세미준의 실체 실력,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위 말해서 광 팔고 다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믿으면 된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철우는 뭐라고 했냐면, 어제같이 한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부탁했던 걸 까발린 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으면 당원들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임영웅 보듯이 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 가수 아주 그 팬덤이 강력한 그 임영웅 있지 않습니까? 그 임영웅을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한동훈 지지층을 또 갖다가 비하한 겁니다. 멸시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북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어서 뭐라 했냐면, 당원 교육이 안 되는 일반인과 당원이나 뭐가 다르냐. 당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아니 저 말이야. 당원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한동훈이나 지지하고 이거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엉망진창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철우가 있습니다. 또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 홍준표 이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 여러분들 뻔하지 않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게 바로 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그 의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 의도, 이런 것들은 그 누구나 뻔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실까봐, 헷갈리지는 않더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오늘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이 시도지사들의 이런 언행이 저 사람들이 그런 권한과 그런 자격이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민 소속 시도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국내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자격이 없는 소위 말해서 무자격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내임 당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임 당원의 최고위원회의 구성, 제가 저번에 한번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1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정책위 의장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는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있는 사람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최고위원회의, 이제 최고위원회 당규에 의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안 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국민정책위원단을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 대구시장이요, 나 경북지사요, 나 대전시장이요, 충남지사요, 별소리를 다 해봤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대구 관련해서 이 문제를 듣고 싶으니까 홍준표 와라, 출석해라,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 올 수 있어도 경북 문제에 대해서 이철우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오세훈 와서 안심소득 얘기해봐라, 또 뭡니까? 서울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이 국내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자격 자체가 없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세훈이 국내의 최고위원입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국내의 최고위원입니까? 여러분들 이장우가 무슨 정책위 의장입니까? 여러분들 김태웅이 무슨 원내대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바로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는 당의 중진인데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정치초보 한동훈 우리들의 충고, 우리들의 조언, 우리들의 훈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소리를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과거에는 어땠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제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거 있었다. 최고 중진 연석회의라고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오세훈 들어와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김문수 들어와라. 서울시 복지정책 어떻게 됐냐. 경기도 복지정책 어떻게 됐냐. 서울시 지금 현재 무상급식 갖고 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뭡니까? 의안 심의에 필요한 또는 그 청취, 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갖다가 출석시켜서 그걸 듣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장면 하나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4일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오세훈, 김문수 첫 참석 여당 최고 중진 회의에서 복지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일 당 최고 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당 소속 시도지사도 당 최고위원 회의 요청에 따라 당 회의에 나올 수 있도록 9월 30일에 당원 당규가 바뀐 뒤 두 사람이 당 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시도지사가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나오느냐.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나 서울시장이요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기도지사는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나 홍준표요, 나 대구시장이요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뭐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웃긴 장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과 김 지사는 복지 정책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그래서 오 시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골격을 세우고 복지 정책을 펴야지 상대방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건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문수는 한나라당 글로벌하게 세계로 나가면서 현장의 골목골목까지 누벼한다.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한국형 맞춤형 복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최고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 도정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가 그때 당시에 도정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얘기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한다며 이렇게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고 이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니 오세훈, 김문수 그때 당시에는 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 중에 뭐 속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군소 주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괜히 너네들 스포트라이트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울시정, 경기도정에 대해서만 얘기해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의 대구시장 홍준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지도부를 향해서 우리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과거의 홍준표라고 했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뭐 입장이 뭐 시간이 변하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홍준표는 너무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아니 국내힘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더불어민주당도 국내 그 자당 소속의 그 시도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제28조 최고위원회의의 소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항에 따르면 당연히 최고위원들 또는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은 최고위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뭐냐면 제2항에 따르면 상임 고문 국회 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장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당과 당규를 봐도 광역단체장을 불러야 된다. 이런 조항도 없고 광역단체장이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연석회의를 할 때도 그 해당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불러서 청취,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소속의 시도지사들은 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 규정을 갖고 지금 한동훈 지도부를 향해서 우리가 당의 중진으로서 적절한 훈수를 두겠다 이렇게 나서는지 대체 그 누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도부가 그런 요청을 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걸 의결로서 해서 했으면 모를까? 또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당과 당규를 바꾸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들도 당의 중진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당과 당규를 개정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비판은 여러분들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계속 허황된 얘기를 한다. 왜냐? 근거가 없는데 계속 자기들은 뭐나 된다는 듯이 자격이 있다는 듯이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있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찬반 논쟁 내지는 뭐 이렇게 공방전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저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석할 권한이 있다. 우리도 당의 정부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엊그제 그 여의도 24시 거기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틀렸나? 쟤네들이 얘기한 게 맞나? 라고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게 여러분들 전혀 그럴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동훈 지도부에서 부르지 않는 한 한동훈 지도부에서 홍준표 일로 와서 얘기 좀 해. 오세훈 일로 와서 보고 좀 해. 라고 하지 않는 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오더라도 발언할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도지사, 국민의힘 시도지사 그리고 제가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정부와의 소통 강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존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뭐 무소속 지금 무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존 단체를 놔두고 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만 모여가지고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당의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 이건 너무나도 그 목적이 뻔하고, 이건 시도지사들의 그런 고유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홍준표 시장을 지적할 때 얘기했다시피, 단 1분 1초라도 여유가 있으면, 페이스북에다 글 싸질 그 시간에, 또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그 시간에, 자기 도정, 자기가 맡은 시정이나 책임을 지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거 해도 주민들이 별로 지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도 충남지사가 누군지 대전시장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지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맡은 고유 업무에나 신경 쓰고 거기에서 성과를 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인정받을 생각을 해라. 정작 주민들은 지금 자기 도지사, 시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뭔 당의 중진이요 하고서 헛기침 해대면서 지도부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느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